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장례식장. 아버지의 관이 천천히 내려지는 순간 민준의 가슴은 칼날처럼 베어지는 고통으로 터질 것 같았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게이예요. 그 한마디가 가족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어머니의 차가운 외침이 메아리쳤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버지의 피를 더럽힌 내 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민주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서울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28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로 바빴던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 그 엄격한 공무원 출신의 남자는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다. 민주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기대를 얻고 살았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그리고 정상적인 삶.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체육 시간에 우연히 만난 동급생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울렸을 때부터 그 감정을 부정하며 살아온 세월이 이제 그를 무너뜨렸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순간은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눈빛, 오빠의 경멸 어린 시선, 사촌들의 속삭임. 게이.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어딨어. 민주는 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조차 민주는 이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다. 아빠가 실망할까봐.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솔직함을 선택했다. 그 대가는 추방이었다. 이제 그는 지갑 속에 남은 돈 몇만 원과 아버지의 장례 사진 한 장만 들고 거리로 내몰렸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한강 다리 아래. 민주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물끄러미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게 끝인가?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피로와 절망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리 옆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우산을 쓴 남자가 다가왔다. 젊은이. 괜찮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여기 서 있지?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세련된 코트에 은은한 향수 냄새. 그의 눈빛은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 아니. 민주는 착각인가 싶었다. 그냥. 집이 없어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내밀었다. 태우라고 해. 나도 오늘 장례식에 갔었어. 내 아버지 분 장례식 말이야. 공무원 분이시지. 나도 그분과 아는 사이였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태호는 서울의 유명한 IT 기업 CEO.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돈 냄새가 아니라 따뜻한 공감이 스며 있었다. 데려다 줄게. 이야기 좀 해보자. 태호의 차 안은 따뜻한 히터 바람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쥔 태호를 힐끔 보았다. 네,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 뵙는데. 태호는 앞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나도 어렸을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지. 게다가 내 아버지와의 인연이. 어쨌든 오늘은 내 편이 되어주고 싶군.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태호의 말 속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그는 태호의 아파트로 안내되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그날 밤 민주는 태호의 손님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버지, 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셨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강을 걷던 날들. 민준아, 내가 최고야 라는 말.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부였다. 정상적인 사랑만을 전제로 한.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태호의 방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태호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차를 타오며 민준을 맞이했다. 그래. 앉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자신의 고백을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의 첫사랑. 그를 짝사랑하던 마음. 그리고 대학에서야 겨우 받아들인 자신의 정체성.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20대 초에 가족에게 쫓겨났어. 게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 덕에 나 스스로를 세웠지. 지금의 내가 된 거야. 태호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45살. 성공한 사업가지만. 그 뒤에는 외로운 밤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민준에게 제안을 했다. 나랑 일하지 않겠어. 내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집도 여기서 지내. 적어도 내가 발 디딜 곳이 생길 때까지. 민준은 망설였다. 이게 자선인가? 나 같은 놈을 왜? 하지만 태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민준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 태호의 회사. 테크노바에서 그는 마케팅팀에 배치되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동료들의 시선. 낯선 환경. 하지만 태호의 조언이 그를 지탱했다. 민준아. 네가 가진 건 내 마음이야. 그걸 믿어. 시간이 흘렀다. 한 달. 2달. 민준은 점점 적응해갔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 특히 동갑내기 지은이 그를 챙겨주었다. 민준 오빠. 오늘도 야근. 같이 커피 마실래? 지은의 밝은 미소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호에게 끌렸다. 그 부드러운 말투. 가끔 스치는 손길. 이건 사랑인가?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태호는 그를 가족처럼 대했지만 밤에 홀로 남을 때면 그의 시선이 더 깊어 보였다. 어느 가을 저녁, 회사 파티에서 민주는 술에 취해 태호에게 고백했다. 태호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나도. 하지만 이건 안 돼. 나 같은 늙은이가 너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민주는 그날 밤 다시 거리로 나갈 뻔했다. 또 버림받는 건가? 하지만 태호의 문자가 왔다. 미안해. 내일 이야기하자. 내가 소중해. 그 후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태호는 민준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함께 산책하는 한강길. 민준아, 네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라는 속삭임. 민준은 태호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태호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고 그 상처로 가족을 등졌다. 나도 두려웠어. 다시 사랑할 용기가 없었지.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태호 씨,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겨울이 왔다. 민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내 오빠가 아프대. 와봐. 민준은 망설였다. 태호가 손을 잡았다. 가. 내 가족이야. 내가 같이 갈게.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간 민준.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오빠는 병상에서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미안해. 그날 내가 잘못했어. 대화가 이어졌다. 슬픔과 용서의 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 사진을 보며 후회했대. 민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민준의 마음이 풀렸다. 그는 태호와 함께 서울의 겨울거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손을 잡은 채. 태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아니, 내가 나를 살렸어.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상처를 넘어선 진정한 연결.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태호의 회사에 스캔들이 터졌다. 경쟁사의 음모로 태호의 과거가 드러났다. 게이시오. 주주들이 반발할 거야. 언론이 달려들었다. 민주는 태호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태호 씨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의 사랑이 저를 구했듯이 그는 모두를 구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가 넘쳤다. 회사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지은을 비롯한 동료들. 우리 쇼를 믿어요. 함성이 터졌다.
태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내 덕에. 나도 용기를 냈어. 스캔들은 오히려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주식은 상승했고, 태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사랑은 사랑일 뿐. 성별이 아니야. 봄이 왔다. 민주는 태호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할게요. 민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상담사로 일하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도왔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는 속삭였다. 아빠. 이제 행복해요. 당신의 아들이 강해졌어요.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장례식장. 아버지의 관이 천천히 내려지는 순간. 민준의 가슴은 칼날처럼 베어지는 고통으로 터질 것 같았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게이예요. 그 한마디가 가족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어머니의 차가운 외침이 메아리쳤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버지의 피를 더럽힌 내 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민주는 28살.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자란 청년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엄격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민준아.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강하게 살아.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그 강함 속에 숨겨진 부드러움으로 가득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손을 잡고 싶었던 그 감정. 대학에서야 깨달은 자신의 사랑 방식. 그는 그것을 숨겨왔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장례식 날. 비는 하늘의 눈물처럼 쏟아졌다.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민주는 참지 못하고 고백했다. 가족의 시선이 그를 찔렀다. 오빠는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등을 돌렸다. 민주는 짐 한 개 들고 집을 나섰다. 거리는 차갑고 비는 그의 상처를 적셨다. 한강 다리 아래 민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끝인가? 나 혼자서 어떻게? 피로가 그를 덮쳤다. 그때 검은 세단이 멈췄다. 괜찮나? 45살 태호. IT쇼의 목소리였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중 하나였다. 아버지의 옛 동료. 다. 이야기하자. 차 안에서. 태호의 따뜻함이 민준을 감쌌다. 태호의 아파트는 강남의 불빛으로 빛났다. 여기서 지내. 내일 회사에서 일해봐.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왜 나를? 태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쫓겨났어. 하지만 그게 나를 만들었지. 밤새 이야기. 민준의 마음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민준의 첫 출근 날. 테크노바 사무실은 활기찼다.
그는 마케팅팀에 배치되었다. 환영해. 민준 씨. 팀장님의 인사가 어색했다. 동료 지은. 27살 밝은 여성이 다가왔다. 오빠. 커피 사줄까? 긴장 풀어. 그녀의 미소가 민준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여기서도 들통나면? 태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점심시간. 그는 민준을 불렀다. 어때? 괜찮아. 그의 손이 어깨에 스쳤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이 감정은 뭐지? 저녁. 집으로 돌아와 민준은 일기를 썼다. 태호 씨의 눈빛이 나를 녹여. 하지만 그는 상사야. 나는. 태호는 부엌에서 요리하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여기 있으니 집이 밝아졌어. 그 말에 민준의 뺨이 붉어졌다. 시간이 흘러 한 달. 민준은 프로젝트에 열중했다. 이 아이디어 좋네. 팀장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밤에 홀로. 가족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슬픔이 밀려왔다. 태호와의 대화가 위로가 되었다. 가족은 시간이 필요해. 네가 먼저 용서해야 해. 태호의 손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태호 씨.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시선이 얽혔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회사 파티에서 민준은 술김에 말했다. 태호 씨. 저 당신을.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아. 그건. 그는 도망쳤다. 민준은 후회했다. 또 실수했어. 파티 후. 민준은 태호를 피했다. 사무실에서 시선이 스치면 가슴이 아팠다. 왜 그랬을까? 그는 나를 동정하는 거였어. 지은이 눈치챘다. 오빠. 무슨 일? 태호 대표님하고 싸웠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태호는 민준을 불렀다. 미안해. 내 말이 상처 줬어.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나도 너를. 하지만 나이 차이. 위치가. 민준은 울었다. 저는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요. 당신 덕에 살아난 기분이었는데. 그들은 화해했다. 함께 한강 산책. 민준아. 나도 두려워. 다시 사랑할 용기가 없었어. 태호의 과거. 잃은 연인 이야기. 민준은 안아주고 싶었다. 태호 씨. 우리는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회사 생활은 바빠졌다. 프로젝트 성공. 민준의 기여가 컸다. 민준 씨. 승진이야. 태호의 미소. 하지만 언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호 대표의 과거 스캔들. 경쟁사의 움직임. 민주는 불안했다. 태호 씨를 지켜야 해. 밤에 태호의 방 문을 두드렸다. 걱정 마. 같이 이겨내자.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감정이 피어났다. 겨울. 가족 소식. 오빠의 병. 민주는 돌아갔다. 태호가 동행. 강해져. 어머니의 눈물. 미안해. 민준아. 용서의 순간. 민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겨울 눈속. 민준과 태호는 집을 나섰다. 고마워. 태호 씨. 손을 잡은 채. 태호의 아파트로 돌아와.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민준아. 사랑해. 태호의 속삭임. 민준의 일상이 변했다. 아침에 태호의 커피향. 저녁에 안긴 채 잠.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우리 관계. 회사에 알려야 해. 태호는 고민했다. 아직은. 조심하자. 민주는 상담소를 다녔다. LGBT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자원봉사 시작.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되었다. 태호의 회사. 스캔들 터졌다. 게이시오. 기사들이 쏟아졌다. 주주회의. 반발. 태호는 지쳤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건가? 민준은 안아주었다. 아니. 진실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민준은 기자회견 준비. 태호 씨의 사랑이 저를 구했어요. 그의 연설이 화제. 직원들의 지지. 스캔들은 역전되었다. 스캔들 후. 태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병원행. 민주는 곁을 지켰다. 태호 씨. 포기하지 마세요. 태호의 손을 잡고. 회복 중.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 한국에서 가능할까? 가족 방문. 어머니가 왔다. 태호 씨. 민준이를 잘 부탁해. 수긍의 순간. 민준의 오빠도 회복. 형.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회사 재건. 민준의 아이디어로 다각화. 성공. 하지만 외부 압력. 시위대. 비정상. 민준은 맞섰다. TV 인터뷰.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태호와의 관계 깊어짐. 제주 여행 계획. 우리만의 시간. 하지만 사고. 태호의 차가 미끄러져. 병원. 민준의 절망. 태호 씨. 깨어나요. 태호가 깨어났다. 민준아.
미안. 포옹. 그 사고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숨기지 말자. 태호의 결애. 민주는 책을 쓰기 시작. 버림받은 사랑의 여정. 출간. 베스트셀러. LGBT 운동가로 떠올랐다. 가족 모임. 아버지 기일. 모두 모여. 아빠.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의 포옹. 태호의 회사. 다양성 캠페인. 모두를 위한 테크노바. 성공. 민준의 내면 변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 태호와의 사랑. 안정. 여름. 제주. 바다 앞서야. 영원히. 새로운 도전. 법적 싸움. 동성 결혼 인정 운동. 민준과 태호. 선봉. 변화가 필요해. 미디어 노출 증가. 비난도. 가족 파괴자. 민주는 강해졌다. 아픔이 나를 만들었어요. 태호의 건강관리. 함께 운동. 여행. 유럽. 동성 커플 환영 도시. 여기서처럼 살고 싶어. 회사 확장. 글로벌 진출. 민준의 역할 커짐. 파트너로서. 가족 확대. 지은의 결혼. 민준이 대리 아버지. 가을. 민준 30살 생일. 태호의 서프라이즈. 민준아. 결혼하자. 법적이지 않지만. 마음의 서약. 운동 성공. 법 개정 논의. 너의 공로야. 태호의 말. 아버지 무덤 앞. 아빠. 사랑해요. 당신 덕에 여기 있어요. 그들의 삶. 평화. 서울의 불빛 아래. 손잡고. 사랑은 시간과 상처를 넘어 영원한 빛이 되었다. 민주는 속삭였다. 태호 씨. 고마워. 당신이 내 구원자야. 태호는 웃었다. 아니. 서로의 구원이야.